바랍니다. 청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께를 선언합니다. 질의 더 하시는 분님, 네, 김기사 의원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잘 안 주네요. 우선 준자료 가지고 한번 기대해 볼게요. 공무직위별 신청 가능 직렬 현황을 주었어요. 직위수 28개네. 여기에 28개의 직위는 공모를 했다는 얘기요. 그래서 여기에 몇 명이 이 공모를 한 건지, 최종 공모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된 분은 이제 이 인사 기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좀 달래는데 주질 않아. 이건 제가 조금 검토를 해서 있다. 평택 씨가 출연한 기관 간부급 직원 현황을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네? 그 중에 평택 씨가 낸 자료를 보면 공개 채용 시장 임명, 이사장 임명, 어떤 거는 또 특별 채용, 또 이사의 선임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 채용은 뭡니까? 특별 채용이 뭐예요? 어떤 자료 이거 총무부에서 준 자료지. 숫자 출연한 기관. 저희 기획조정실에 하신 자료. 그래서 여기는 해당 사항 없애는 거예요? 저희 총무부서는 안 하겠습니다. 총무하고 관련 없어요? 아니 이 출연 단체도 이제 국별로 하나 하는 저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애양장학생회장 같은 데는 우리 국에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같은 데는 계획조정이 있고, 복지재단 같은 데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총무가 해결되는 관련 있는 애양장학재단만 있는 거네요? 예, 뭐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러면 그것만 물어볼게요. 애양장학재단의 사무국장은 11월 8일로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랬어요. 맞아요? 예.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거예요? 하여튼 자기가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퇴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사퇴라고 얘기한 겁니까? 하여튼 지난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사퇴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사 전달을 했더니 본인이 사퇴한다고 해서 사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전달을 한 거네요. 예,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애양장학재단 이사장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지난 11월 22일 날 여기도 역시 사직했다 그랬는데 예, 같이 이렇게 사직됐어요? 예. 근데 왜 자료에는 없죠? 글쎄 자료는 그 어떻게 해서 뽑았는지 모르고 동일자로 같이 처리가 됐습니다. 아니 이것이 저 부위원님, 저기 부위원장님, 그 애양자학회 이사장은 그 명예직입니다. 아니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요. 비상임이라고 했는 때가 여기하고 다르지만 예전에 비상근 복지재단에도 민간 이사장이 있었어요. 여기도 그냥 이건 시장이 임명하고 이런 자리요. 애양장학재단도 사실 비상임이지만 이런 절차를 갖고 했는데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뽑은 거는 어떻게 해서 뽑았는지 그래, 이 날짜는 같이 예, 아니 그래서 이 날짜가 11월 24일 날 과장 전결로 결제된 최근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무국장은 표기가 되는데 이사장은 없으니까
지난번 22일 날 출자 추정기관 승인 재신청할 때에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사퇴 내용은 안 들어갔구나. 아니 사퇴 내용을 뭘 문서에 담았다는 게 아니라 사직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날 동일자로 다 같이. 그러면 여기에 사직한 요락된 겁니다. 건가요? 네. 예, 사직은 그날 동일자로 한 겁니다. 그러면 매번 지난번 우리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의장단하고 우리 저 국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하고 시의회에서 한번 미팅한 적이 있죠. 10월달에 어떤 건 뭐 몇 가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의전 문제도 있었고 있었죠. 지난번 작년도에 이 의전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으로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의전 서열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의장이 참석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 이렇게 하니까 결과를 뭐라고 했냐면 시가 의회 의전 서열과 정부 의전 혈담을 기준으로 주요 인사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안을 시달하여 각종 행사 시 주요 참석 인사에 대한 의전 서열 기준에 따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장이 참석지 못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전 서열 기준에 따라 인사 말씀과 시상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순수한 민간 단체가 시의 보조 없이 하는 것은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시가 행사를 하거나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하는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의 보조를 받은 행사에는 반드시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켜지고 있나요? 이렇게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조치 결과에 예.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건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해요. 이거 말고도 지난번 7월 달에 국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제기됐어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의전 문제는 우리도 수시로 이 각 부서별로 이 의전 서열 기준에 의해서 해라고 각 그러니까 부서별로 공문도 시작하고. 의원들 순서에 뭐 엇갈리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의원들 16명 중에는 뭐 의장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의원 하고 뭐 또 운영위원장이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일부는 이제 누가 무슨 직책 갖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전 서열로 따지면 뭡니까? 한번 저희 가장 의전 서열을 이 기준에 따라서 한번 얘기해봐요. 의전 서열과 정부 의전 편람을 기준으로 주요 인사에 대한 의전 예우를 기준안을 시달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 기준안이 뭐예요? 의전 그 서울 기준에서는 여러 차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소 이제 그 행사를 치르면서 부서에서 그게 좀 약간 미흡한 아니, 있던 것 조금 같은데. 의협하지 말고 의전 서열 한번 얘기해보라고요.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봐야 알아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아유, 뭐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저 의장님. 아니, 의회 얘기하지 말니까 의회는 뭐 얘기 안 다 알고 있어. 저 우리 정부 의전 편람하고 우리 기준을 해가지고. 그래서 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나 이거? 그 이제 행사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행사장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거지? 그럼 그 기준안이 여러 개 있어 행사마다? 이제 행사 그 주간 주체가 어디에 따라서 네. 이제 먼저 갈 수가 있고. 누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의전에 따라서 의전 서열과
정부 의전 편감에 따라서 기준을 얘기를 했더니 뭘 행사마다 다르다고 해. 그 기준은 동일한 거지.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네. 또 뭐가 의장배 같은 경우는 또 의장이 먼저 해듯이 그러한 사항에 따라서 아 그래 그거는 네, 그렇다고 네, 치고 그런- 네, 예, 네. 나머지 그건 대장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네. 그것은 의회 의장배가 아니라 어느 행사는 대장을 먼저 하는 거는 뭐 그건 네. 의전 서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의전 서열을 한번 의전 폴라멘트를 얘기해 보니까 시장 첫 번째 그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의장님, 그다음에 뭐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네. 그리고 뭐 도의회 도 그다음에 이제 시의원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또 있잖아. 뭐 시장 사모님, 뭐 국회의원 사모님, 국회의원 사무국장 뭐 등등 있잖아. 그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뭐 거기 우리가 그 의전 서열은 그러한 저기는 안 들어간 거로 의전 서열이 없는데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를 이제 지금부터 얘기해볼까요? 우리 주무과의 총무 과장님도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한번 립서비스로 뭐 전부서에 내면 뭐하냐고.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주간부서의 과장도 이걸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래고 있으니 누가 뭔지를 모르니 아니 의전 서열도 없고 의전에 얘 없는데 뭐 할래요 그럼? 시장이 예를 들어서 어디 출장 가거나 그 행사 또는 회의 어떤 의전이 필요할 때 참석하려면 거기에 반드시 부시장 내지는 출장소장, 국장, 운면장 뭐 등등 쫙 있어요. 누군가는 해. 보통 의회는 의장이 하면 그걸로 거의는 끄죠. 아마 10개 중에 아마 한두 개 정도만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시장이 하는 한 10개 중에 10개 다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내려오고 거기에 시장 사모님이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거기가 또 일본으로 딱 올라와요. 국회의원 사모님이면 역시 앞서서 일본으로 올라가고 거기에 국회의원 사무국장들이 또 국회의원이 하면 또 앞에 올라가. 국회의원을 의전에 맡고 하지만 사무국장이나 사모님들은 선출직이 아니야. 뭐죠? 네? 그렇게 따지면 그 국회의원이 키우는 개도 그러면 오면은 앞에 세워야 되나? 얘기를 해봐요. 왜 이분을 막고 있어? 아니 그런 개념이 없이 이걸 매번 문서를 주든 말로 하면 그게 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수년 동안 얘기해도 그대로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이걸 내용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으니까 뭔 내용을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의장이 없을 때 저는 뭐 이제 부의장 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요. 그 이전에도 보면 시장 의장이 다 없어도 시장 사모님이 있으면 거긴 인사말이 있어. 나머지는 없습니다. 예우는 해줘야 되는 건 맞죠. 예우와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걸 이렇게 여기 차라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우리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 이렇게 써야지 그러면. 그리고요. 국회의원 사무국장은 인사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준 메시지만 읽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뒤집어서 하면 역시 국회의원 사모님이나 시장 사모님도 온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걸 안 시키면 뭐
불이익 받아요? 그런 걸 많이 해주면은 뭐 혜택이 있나요? 아, 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사장님. 왜 말을 안 해요? 그것도 인사에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묵비권이요? 의전 그 서류 분열에서는 다시 한번 그 아니 뭐가 뭔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해보면 뭐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들이 이거 의전 자기들 의전이 챙기려고 하는 얘기처럼 자꾸 그 인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중요하고 시장 사모님이 중요하고 국회의원 중요하고 국회의원 사모님이 중요하고 다 중요하면 시의회와 시는 조직 자체가 다르지만 동반자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없으면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분들은 뭐 이런 구조를 잘 모를 수밖에 없고요. 그걸 뭐 그분들이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라고 듣고 저렇게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거기 배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배석하면서 잘 안 하는데 한 가지 하는 건 있더라고요. 한 가지 하는 건 있어요. 보통 이제 행사장에 이제 시장이나 시장 사모님이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좀 늦게 와. 저 바깥에부터 지키고 있어요. 뭐 예우를 위해서는 뭐 할 필요도 있지만 그거는 예전 군사정권에나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겁니다. 그건 의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이면 뭐 청소하고 이 버선발로 나가고 이런 건 옛날 구시대의 잔재예요. 잔재.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장님 의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파악해서 정확히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현황 이 자료 총무에서 준 거죠? 네? 정보공개 청구하면 어디서 담당해요?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게 있어요. 이게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10월 30일까지니까 분량은 많네. 근데 이거 봐가지고 뭐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보고 알 수 없지만 제보가 들은 거를 통해서 얘기하면 조금 복잡한 거는 이거 안 줘요. 그걸 찾아보니 여기 있지도 않아.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안 하고 이 성만 넣고 땡땡이니까 뭐 더욱더 찾을 수도 없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면은 줘야 되는 거고 못 주게 되면 못 줘야 되는 이유를 반드시 통보해 줘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안 해요? 지금 저기 저희는 총무과에서는 총괄해가지고 이제 공개 대상 다 공개되고 두세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어요. 네. 여기는 아주 단조롭게 줬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줬는지 안 줬는지조차도 누가 요구한 것조차도 모르겠어. 이름이 없으니까. 그런데 별도로 저한테 들어온 이제 사례를 가지고는 낸 거에 대해서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주시면은 제가 근거를 분명히
정보 공개가 안 돼서 불가로 통보된 거는 불가 사유를 통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그러면 알려주시면 찾아서 그러면 사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여러 개 얘기할 것도 없고요. 우선 하나만 얘기할게요. 2016년도 9월 19일 날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했어요. 내용은 청룡동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관련 동의 여부, 이건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대장 등재 서류 요건하고 관련된 도로 같은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거를 주니까 뭐라고 했냐면 9월 19일에 접수했는데 9월 30일은 답이 왔습니다. 정보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처리 기한을 연장 요청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9월 30일로부터 시작하면 지금은 2달이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뭐죠? 요거는 사유를 확실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개할 수 없든 있든 결과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 2달씩 안 줘야 되는 그 정보 공개는 없습니다. 처리 기한이. 이거 외에도 다른 건 또 있어요. 이 자료를 제가 대비해 보려니까 대비할 수가 없어. 한 가지만 사례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정보 공개의 청구에 대한 이게 처리예요, 이게. 자치교육과 영어교육센터 예산을 자치교육에서 받아서 주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영어교육센터에 주는 예산은 어디로 주는 거죠? 지금 이제 국제교류재단하고 이제 저희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국제교류재단 주죠. 예. 영어교육센터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이 위탁을 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처리를 그저께 감사관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죠. 예, 예. 예.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지난번 얘기했지만 영어교육센터의 직원이 업무 미비로 해서 이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치교육과에서 이 돈을 줬으면은 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협약서상에 보면 1년에 이제 한 번 이제 2월 달에 그 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네, 올해. 예. 이거 이제 발생되기 이후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교육센터는 예산을 전체는 한명사업대에서 받아서 그 처리는 국제교육재단이 하는 건 맞고요.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자치교육과에서 있습니다. 주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영어교육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서 처리했어요. 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예. 이 처리를 영어교육센터에서 처리했다면 이건 위법입니다. 몰권이기도 하죠. 예? 그쪽에서 이제 판단을 그 차량 관리 그 요원한테 이제 맡긴 거고요. 근데 이제 전체 국제교류재단 업무 분장을 보면 회계 책임자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죠. 사무처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 책임자가 사무처장이요. 네네. 애초부터 잘못 처리한 거를 지금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서류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좀 전에 제가 다른 국에 출자 추정 기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는 사실상 말씀대로 한명기사 소속은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영어교육센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평택시 교류재단 사무처장 2014년 9월 3일부터 2016년 9월 2일 정확히 2년 하고 임기 만료됐습니다. 예. 임기 만료라 그만뒀어요? 아니면 뭐죠? 그래서 이제 그 임용에 대한 사항은 뭐 제가 이제 명확히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항은 임기가 일단 만료돼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이 국제교류재단의 사무처장은 동석입니다. 네, 한간에 뭐 떠도는 서문은 누가 뭐 거기에 후임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건 뭐 결정되지 않은 거니까 얘기할 수 없고 국제교류재단의 사무처장이 9월 2일부터 지금까지 9, 10, 11 약 3개월간의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채우지 않고 있어요. 보통 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보면 재단의 임원은 사무처장만 얘기해도 2년 동안 할 수 있고 2년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됐어요.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차량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걸 좀 이렇게 감사해서 영어교육센터의 직원이 업무 비비로 해서 그냥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게 임기 만료를 그만두는 것처럼 해서 슬그머니 이거를 마감시킨 거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제교류재단이나 영어교육센터가 자기들이 업무 미숙으로 했든 간에 명확하게는 회계 책임자는 국제교류센터의 사무처장입니다. 책임은 져야 되는 건 맞죠. 예, 최종 책임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이걸 그만둔 건지 아니면 이옥 씨도 아까 장학재단 사무국장처럼 시에서 이건 도저히 문제가 되니까 좀 그만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자진 그만두게 된 건지 제가 아직 그 배경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우리 그러면 저 총무과장, 총무국장님이나 아시나요? 저도 뭐 그거는 이제 국제교류재단 쪽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의 이 국제교류재단의 이사회로 들어간 당연직 이사는 누구입니까? 글쎄 그 저기까지는 제가 안 들어가서 누구는 제가 그건 다른 방법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영어교육센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치교육과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그 지도 점검을 하게끔 규정이 돼 있고 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13조 평택 시장에 맞는 거버넌스 환경 조성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평택시 행정 자체가 거버넌스라는 건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거버넌스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저는 잘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새롭게 거버넌스라는 사회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시가 보여준 이 거버넌스와 관련돼 있는 이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마인드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부의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 직제를 세 군데 만든 그 취지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시민사회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각가지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사항들을 우리 정책으로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이제 만든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제 어떤 생태계를 만든다는 좋은 입장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은 이 쌍방향 소통이 좋은 거죠. 일방 소통보단. 예, 그렇습니다. 일방 소통은 그건 뭐 독재고, 네네. 그거는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이 쌍방향 소통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우리 시는 그러면 쌍방향 소통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시 내부적인 집행부 내부적인 문제만 놓고 보면, 우선은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도출되면 그것을 뭐 충분히 토론하고 뭐 경문을 벌어도 뭐 상관없다고 보이고, 그를 통해서 뭔가 의제가 선정되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는 것이 저는 아주 올바른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령 어느 한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거기에 마치 뭐 불만이 있거나 뭐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위기에서 그냥 이렇게 그게 끌려간다 생각하면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예. 그 올바로 또 사업이 되지도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내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각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해당 부서와 관련돼 있는 그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근데 우리 시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제 부족한 부분 저희가 반성하고요. 예. 심기 일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버넌스 팀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거에 저는 일정에 동의하는 이유는 그런 문제되는 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틀을 만들자는 겁니다. 예, 뭐 일전에도 제가 이제 부의장님 개인적으로 말씀 올렸지만 저도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소명의식을 갖고 하여튼 이제 시민사회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는 이제 그런 자리인 만큼 충실히 준비해서 소정의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버넌스라는 게 듣기는 좋지만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아직은 좀 어설프게 와닿기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이 거버넌스가 좀 정착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직자 거버넌스 포럼, 또 네. 200인 원탁 토론, 시민 창의 혁신 아카데미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주요 업무 과제로 예. 추진하겠다는 거. 예, 이 추진하는 것을 뭐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 평가는 안 하고요. 다만 이 중에도 과거에 했던 것들이 일부 이제 보완돼서 이제 추진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거에 추진되다가 안 된 것이 그 이제 안 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첫째는 하는 과정에서 뭐 시행착오에 있어서 뭐 별 효과가 없어서 안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단체장,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뭐 계속 바뀌니까 이때 뭐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이게 중간에 차단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시장이 바뀌든 아니면 뭐 시행착오가 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착오는 개선해서 좀 반영시키면 되는 거고, 시장이 바뀌거나 이래도 이게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가야 이거는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예,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여튼 그게 요즘 말로 하여튼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담당 과정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원 쪽 자원봉사 관련해서 이번 예산이 자원봉사 센터가 많이 올라왔죠? 늘었죠? 예, 좀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야 뭐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하면 되고요. 네네. 이번 최근에 자원봉사에 관해서 이 시상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시상 내역을 한번 쭉 받아봤습니다. 상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뭐 자원봉사 하신 분들한테 상 주는 거에 대해서 뭐 이의가 없습니다. 뭐 이거보다 더 많이 주어서 해도 뭐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 상을 줄 때에 어떤 기준으로 주냐입니다. 이 상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주냐. 그리고 이 상을 줄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 평택의 22개 읍면동에 대한 일정한 배분이 필요해요. 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봉사라는 것은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다를지 모르지만 근본의 봉사는 같은 거거든요. 내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해서 내 일을 안 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떤 일을 했냐의 차이보다는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22개 읍면동에 모두 다 있다고 보여져요. 예. 어디가 더 많고 적고의 차이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금년에 이제 시상해서 여기도 이 지역이 좀 이 표준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추천할 때 무슨 근거로 추천하는 거냐? 이걸 보니까 여기서 이 자료 보면 이거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알 수가 없어요. 시가 준 자료를 한번 볼게요. 시상 날짜, 그리고 시상 사유, 자원봉사대의 시상.
다 그래서 땡땡땡땡땡 워크숍 행사 시상 환경의 날 행사 표창 거래. 아 이거는 이렇게 이런 상을 줬다는 거고 왜 줬는지를 좀 해야 되는데 없어. 그리고 이게 친수한 게 어느 단체인지 또 어느 읍면동에서 이제 하는지 이런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봉사상을 줄 때에 일정하게 좀 이 균형을 좀 맞춰달라 이런 거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이제 추천할 때에 뭐 알아서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제 이 한두 명이 이렇게 뭐 지명하듯이 추천하는 거라면 그건 절대적으로 시가 통지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17조. 회계 담당자 실무자들에게 정기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감사 때도 지정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그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네. 그 미적한 그 직원들에게 그 다음 교육에 참석하도록 공유를 해서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된다고 보세요? 예, 작년도 그 결산검사 대비 지적사항이 10% 정도 완전 감소를 했는데요. 결사관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감사관에서 자체 감사를 한 결과 이건 너무나 엉터리입니다. 2015년도에 감사 대상인 읍면동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산동을 했어요. 9건이 지적됐습니다. 이 지적된 건수는 과거에 다른 동 읍면에서 나오는 거나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을 했어요. 여기도 11건에 역시 비슷한 건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업사업소는 좀 많습니다. 19건이 있고요. 평택도시공사와 청소년 재단은 더 많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30건이요. 청소년 재단은 26건입니다. 이걸 지금 제가 얘기 안 하지만 여기에서 나온 이 사례들이 2015년도, 2014년도 비슷한 사례가 내용만 조금씩 달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계 담당자 또는 회계 실무자들에 대해서 교육 한번 했다고 이게 다 해도 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반복 교육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교육을 하더라도 또 그 내부적으로 회계 담당자 실무자들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인수인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재교육을 할 때, 참석 안 한 분들을 재교육할 때 업무가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할 때 그 사람들도 이 교육을 받게 하든지 해서 반복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교육 횟수를 늘리고 또 불참자를 좀 챙겨가지고 같이 한번 더 교육을 더 시키는 거예요. 네. 특히 여기 이제 그런 이제 이거를 다뤄놨는데 회계 실무자 정기 교육 실시에서 교육 대상에 각 부서 회계 담당자뿐이 아니라 도시공사,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국제교류재단, 평택시 애양장학회 이런데 전부 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적용돼야 돼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제대로 됐다면 국제교류재단의 영어교육센터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좀 설명드리면 요게 이제 작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작년도에 지적해서 올해 요거는 추가로 재단은 추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교육들을 이 출자 추정기관에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알겠습니다. 그쪽 공공청사 신축. 하양주거는 최근에
청사, 공공청사로 승인 받았죠. 예, 11월 15일 날. 11월 15일 날. 그래서 그 지역에는 현수막도 붙이고 다 했어요. 옷이 예. 곳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이 공공청사, 안중출장소가 어디로 간다는 것이 방침만 결정된 거 없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아직 공식적으로 한 건. 방침은 있지만 아직 결정 안 됐잖아요. 예, 예. 시의회 뭐 승인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이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면 이것을 시가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 이것은 벽에 부딪힌다 그랬어요. 이것은 결정하기 전에 시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꼭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받으면 결국은 문제가 또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몇 차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지구에 들어가려면? 현재 이제 이 승인 고시가 됐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 한직의 승인이 나면은 그때 MOU를 좀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든가 투자 심사 등 각종 아까 얘기한 그 시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를 MOU 체결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2019년도에 건축은 착공해서 20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지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보상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시가 직접 보상하는 건 아니지만 절차적으로 보면 그렇죠. 보상은 그 지작물에 대한 예, 보상. 지작물하고 뭐 영업 보상, 영업 뭐 이런 거 예, 하니까 토지 보상은 안 하고 그것도 역시 뭐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다 승인 고시 됐으니까 이제 계획대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20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겠다 봐요. 근데 문제가 2020년도에 이제 준공 목표로 봤을 때 환지계획 승인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때 안 되면 이게 지연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고덕 신도시에 행정타운 짓는 것도 2004년도에 결정해서 아직도 이제 손도 못 대고 있는 상인데 이것도 장기 과제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합에서 그냥 뭐 다른 자료로다가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그 첫째 자기네들이 공동부업에서 지금 이 세 개 부업이 좀 계약이 체결이 돼갖고 약 3,600억이 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렇게 받고 자기네들이 이제 보상으로 다 나가야 될 부분은 보상들은 약 한 250억 정도만 되면은 아까 전에 지작물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상 나가고 또 그 각종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될 게 한 1,300억 정도면은 사고 착공했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 부담금 1,300억에 그 지작물 보상비 250억에 한 1,600억 정도면은 최소한 착공했는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게 3,600억이니까 자기네들은 그거에 이 환지계획 승인만 나면 착공했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근데 왜 환지계획 승인을 왜 못하죠? 아니 이제 요번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 승인을 갖고 환지계획의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 계획은 내년 6월 말까지는 환지계획 승인을 받겠다. 환지계획 승인하는데 얼마 정도가 들어와야 돼요? 얼마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네들이 용역을 해서 첫째는 용역하는 거는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아닌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각종 전용 부담금을 납부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지금 1,300억 정도 초도부담금으로 101억 뭐 납부하는 전체 1,300억 중에서 일부만 지금 내고 나머지는 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정도에서만 보상비하고해서 한 5, 600억 정도만 하면 착공해야 여기는 그러면 채용 시공이나 책임 시공하는 데는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제정이 됐다 그러는데 뭐 우선은 그 업체에서는 최종 승인을 환지계획 승인까지 보기 때문에 가계약 정도 된 거로다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뭐 속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좀 구체성을 띠고 있다. 뭐 자기네들이 계약을 지금 가계약한 게 3,600억이 돼 있다니까 착공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환지계획 승인만 정상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받는다면
계획대로는 그래서 그런 지금 계획대로 잘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게 이제 그 지구가 안 되는 문제는 시가 뭐 개입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네. 거기에 이제 공공청사의 문제니까. 그래서 요거를 각서를 저기가 공무원 처음에 받을 때 이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제3의 장소를 해도 거기는 이의가 없는 거는 분명히 명시를 해라. 그거 받았어요? 아니 이거를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는 그거는 뭐 알았다고 이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전에 하게 되면 각종 모집 승인이라든가 이런 거 저기할 때 이 청사가 온다는 문구는 넣으면 안 된다. 예. 이런 것까지 지금 근데 넣으면 안 되는데 전달을 다 넣는 거로 해달라. 그거는 자기네들이 정식으로 지금 통보받고 승인받고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 조합에다가 그런 거는 자기네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년 일단은 상반기까지만 하면은 현직의 승인 만든 게 저기 여태까지 오래 기다렸는데 한 6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는 좀 두고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출장소가 장기적으로 이게 못 들어가게 되는 문제는 좀 고려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 협약을 맺어버리면 또 나중에 빼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일정 기간 동안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좀 해야 된다. 예, 지난번부터 거기에 조건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회 승인 오기 전에 다 그런 이제 이 구비된 서류들이 와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반드시 시민공청이나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 문제는 좀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전일동 주민센터 신축은 아까 이제 권영업 위원장 뭐 얘기를 하시는데 농민회관이 지어지기로 했던 죽백동 724번지로 옮기는 것까지는 뭐 어차피 시의회도 이제 승인을 했으니까 뭐 추진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기존의 자란초등학교 옆에 비전 1동 사무소를 짓고자 했던 그 부지는 뭐 정해진 것만 있지 뭐 매입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줘야 됩니다. 그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남부 쪽도 뭐 인구만 많고 뭐 하지만 어제도 뭐 많은 의원님들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체육시설도 변변치 않다, 뭐도 뭐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는 뭐 공공청사가 이 동사무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용도의 부지의 용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시가 뭐 좀 매입을 해서 뭐를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공공청사 부지는 그대로 지금 지정은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를 좀 예, 좋게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예, 좋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이 장기적으로는 이 매입을 언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좀 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는 어차피 동사무소 두 개 줄 수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청소년 시설을 좀 추가해서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체육시설을 거기에 이제 함께 넣는다든지 뭐 다양하게 뭐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시가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오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 뭐 시의 의지가 청사를 지구는 이 부지 외에도 공공청사 부지가 여러 개 있고 있죠. 또 체육시설 부지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다가 그런 계획은 또 한번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네.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시의회가 이것을 죽백동 724번지도 비전일동 사무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줄 때에 원래는 자란초등학교에 있던 원래 부지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같이 갖고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미처 얘기를 못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이라도 전 시가 이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청사벌지구에 공공청사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체육부지라든가 이런 거 갖고 종합적으로 소사벌지구에 공공청사 체육시설 이런 거는 계획을 수립을 했던 그걸 이제 잡을 때에 시가 이제 일방적으로 잡지는 않겠다 싶지만 그래도 시의회의 지역위원이나 같이 보는 또는 뭐 시의회 전체적으로 좀 이게 좀 얘기가 되거나 또 그 지역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단체가 됐든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좀 모아서 이 부지가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죠.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